안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에서 화학 수업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금 저희 트랜지션 과정하고 지니어스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로드맵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탐색 과정,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영재 과정, 엘리트 과정,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데, 쉽게 생각해서 초등, 중등 과정의 과학 내용을 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초적인 거를 좀 보고 과학에 흥미 느끼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나 화학에 대해서 이제 고등 과정 또는 그 이상의 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 사이에 갭이 좀 많이 큰 편이거든요. 중등하고 고등 사이에. 그래서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맛보기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과목이 나랑 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탐색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트랜지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과정에서 길라잡이 과정하고 디딤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니어스 과정에 대한 게 지금 쉽게 생각해서 물리 원투, 화학 원투라고 하던 거, 고등 과정에서 하는 물리 원투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더 나가서 물리 대회, 화학 대회 준비까지, 그 과정들이 지니어스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과정과는 좀 별도로 엘리트 과정이라고 나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따로 엘리트 과정은 설명회를 따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 과정까지 다 끝나고 학생들이 뭐 영재고 입시, 뭐 과거 입시 치르고 그 결과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이후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더 심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트랜지션이라는 과정하고 지니어스 과정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물리가 먼저 하곤 했었는데 오늘 원장님이 뒤에 좀 다른 얘기를 좀 길게 하실 게 있다 그러셔가지고 특별한 얘기 하실 게 있다 그러셔서 화학이 먼저 들어왔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화학 수업을 학원에서 이렇게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 20년이 넘었죠.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늘 드는 생각이 뭐 대학 입시는 저도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입시 제도도 계속 변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과거 시절이었던 게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시절로 바뀌고 등등 많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과정이 뭐 입시 제도에서 뭘 어떻게 바꾸든 간에 결국 해야 되는 공부는 똑같은 공부다. 화학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 이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또는 뭐 고등학교 입학 전에 배워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서 공부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전혀 없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고 요건 마무리하는 건데 이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자. 학생들이 개념을 어렴풋하게만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학교 내신 시험이나 이런 데서 고등학교 가면 내신 문제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수능처럼 그렇게 변하는 게 있는데 중등과정의 내신 문제는 성격이 좀 그보다는 많이 쉬운 편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좀 불만인 거는 학교 내신에 대해서 불만인 거는 그 개념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묻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건을 항상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서 주더라. 그래 버리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식으로 풀이를 외우다시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들어버리게 되면 평상시 이제 다른 거 공부할 때도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하고 그냥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더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평소 봤던 풀이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손을 못 대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꼭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드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이게 고등학생을 상대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중학생을 상대로 하고 중학생 화학 대회까지 준비를 시키려면은 공부해야 되는 범위는 결국 일반학 범위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학 범위를 일반학을 아주 깊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학 범위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한 번씩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중학생 단계에서 바로 그 단계로 점프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아직 아이들이 어린 것도 있고 다른 거 선행돼야 이제 다른 개념들을 더 알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공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는 못 넘어간다. 그래서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요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고 마지막에 문제 연습 요 부분은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본인이 이제 어떤 시험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험에서 묻는 스타일대로 문제들을 연습을 하고 이제 그걸 적응하는 거. 이제 요거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생 화학대회 문제 스타일이 다르고 영재고 입시 문제 스타일이 다르고 수능 문제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형태로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연습.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 요거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부 내용을 그냥 캡처를 해온 겁니다. 미래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의 용해도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g수. 근데 이 개념을 학생들이 배우는데 막상 이런 문제를 학생들한테 주게 되면 용해도가 그러면 20도씨에서는 물 100g에 15g까지 녹을 수 있다. 100도씨에선 최대 170g까지 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주고서 밑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어떤 답안을 쓰냐면 155g이라는 답을 씁니다. 왜냐하면 100도씨에서 용해도가 170이고 20도씨에서 용해도가 15니까 요거 뺀다. 학교 내신 문제는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학교 내신 문제는 항상 물의 양이 100g인 걸로 맞춰서 거기 맞춰서 용액 양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해도 데이터 뺀 걸로 답을 쓰면 됐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습관이 들어버린 학생들이 이 문제를 받으면 대부분 155g이라고 답을 쓰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문제 푸는 동안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보고서 용액 100g인데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야 하고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학생들이 전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념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를 연습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다른 단원에서 공부할 때도 개념들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렇게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튼튼하게 이제 기초 만들어 놓고 실력을 만들어내는 입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중에 자꾸 깨주는 쪽으로 너희가 그냥 대충 보고 있는 그거 이렇게 조건 바꾸면 어떡할래? 라는 거를 자꾸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에서 이런 걸 하나 예시를 들어볼 건데 부모님들, 어머님들도 이런 거 주기율표는 기억나시죠? 이거 가지고 주기율표 뭐 외우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 보고서 1족 원소들은 플러스 1짜리 이온이 되고, 2족 원소는 플러스 2짜리 이온 되고, 17족 원소 마이너스 1짜리 이온, 16족은 마이너스 2짜리 이온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개념들을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는 그냥 팔전자 규칙 때문이다라는 정도로만 소개를 합니다. 팔전자 규칙이라는 게 그 원소랑 가장 가까이 있는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 얘네는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가지고 있거든요. 헬륨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로 그냥 설명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저학년 때 좀 더 기초적인 과정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디딤화학이나 길라잡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중등과학에서도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과정 넘어가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격자 에너지라는 거는 교육과정에서는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반학 범위 들어가면 격자 에너지라는 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격자 에너지, 그 다음에 음이온의 경우는 전자친화도하고 격자 에너지,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럴싸한 설명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원자에서부터, 호돈수 물질에서부터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이온들이 만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될 때 얼마나 더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나트륨은 플러스 2짜리 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 화합물 만드는 것보다 플러스 1짜리 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 화합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에너지 면에서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더 이제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옥텟 규칙이라는 정도로만 배우고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다른 개념들을 더 추가로 더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정확한 설명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처음부터 중등 과정 마친 학생이 바로 이런 얘기로 넘어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배우고 좀 더 쉽게 설명한 것들을 배우고 대략적인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단계에 더 올라가서 공부를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시 넣어둔 게 이게 화학대 기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학 범위까지 범위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배우게 되고 저희가 이제 올림화학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 과정에서 이제 통합과학이랑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정 요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그 내용만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올림피아드 중학생 화학대에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되는 개념까지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화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라는 건데, 요거는 매번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은 이러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바로바로 조금씩이라도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게 문제는 결과는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이런 구간들, 수평하게 길게 유지되는 구간들이 걸리면 많이 지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학생들한테도 요 얘기는 하고, 아, 지금 너네가 이런 단계니까 꾸준히 더 참고 더 해봐. 라고 이제 다독이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지치거나 하는 모습들, 특히 요즘 예전에 비해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참고 꾸준히 하는 거를 좀 잘 못하는 그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중간 단계로 학생들이 뭔가 성취도를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 목표로 삼을 만한 거리가 뭐가 있겠냐. 그랬을 때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중학생 화학대회. 이게 1년에 2번씩 치러지니까 본인이 이제 준비만 좀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서 준비할 수 있다면은, 아, 내가 화학 공부, 지금 학교 내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결과를 내보면 좀 더 뿌듯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반쯤 농담이긴 한데, 이거 대회 준비할 때쯤 되면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어머니랑 딜을 잘 해라. 너 평소 갖고 싶은 건 뭐가 있냐? 어머니랑 딜을 해서 한번 그거 목표 삼아서 해서 상도 받고 너는 너대로 좋고 이제 또 갖고 싶은 것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꼬시는 거죠. 공부하라고. 이제 동기 유발이 이제 좀 되면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일단 저희 학원에서 이제 대상이 중학생이니까 중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단계가 지금 고등학교 입시. 이제 저희가 이제 특목고 입시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재고 입시까지 이제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주제라고 잡은 게 일반화학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일반화학 기준으로 주제가 뭐 가령 100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는 한 30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이제 화학 길라잡이랑 디딤 화학을 넣었는데 화학 길라잡이하고 디딤 화학의 차이가 지금 그림에서 좀 보이시죠? 길라잡이는 좀 심화는 덜 들어갑니다. 대신에 좀 더 폭을 넓게 고등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소개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디딤 화학 과정은 이게 영재고 입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영재고 대비반의 직전 단계에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또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 범위에 맞춰서 조금 더 심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올림화학이 범위나 심화되는 정도가 이렇게 차이 나고 일반화학 범위 들어가면은 전체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한 과정 끝냈다. 아, 여기 내가 요만큼 수화하면서 넘어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일 거고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 관련돼서 트랜지션 과정이랑 지니어스 과정은 길라잡이, 디딤, 올림, 그다음에 지금 일반 화학 과정이 있긴 한데 요거는 주로 이제 영재고 합격생, 과거 합격생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할 거라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학원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선수 과정은 중등과학, 그다음에 올림화학 과정의 경우는 길라잡이랑 디딤 화학을 먼저 하고 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간혹 학년이 좀 이미 높다. 내지는 물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길라잡이나 디딤 화학 과정을 건너뛰고 올림 화학 바로 넘어와도 무리 없이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길라잡이나 디딤 화학 과정을 하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주 대상 학년이랑 뭐 수업 기간 이런 것들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라잡이는 브릿지 과정이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깊이는 좀 얕게 갑니다. 대신에 폭을 넓게 좀 더 다양한 소재들의 다양한 단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길라잡이 과정은 학생들이 이제 탐색해 본다라는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 이어주는 브릿지라는 그 성격이 좀 많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수업 횟수는 8회로 좀 짧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학생들이 대략적인 건 맛보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성상 길라잡이 단계에서는 뭐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다음에 학생들이 화학이라는 과목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딤 과정은 요거는 브릿지 성격도 있는데 프리 영재고 영재고 대비반 시작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 영재고 대비반 전에 올림 화학까지 한번 다 마치고 오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수학이나 뭐 물리나 다른 과목들 공부하다 보면은 화학은 순위가 밀리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밀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영재고 대비반 시작 전에 좀 급하게 시작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 올 가을에 8월 중순쯤부터 영재고 대비반이 다시 또 시작이 될 건데 그 대비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올림 화학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톡톡 택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지금 시점에 디딤 화학을 시작해서 방학까지 해서 이제 영재고 대비반 시작 전에 디딤 화학 과정을 한번 마치고 영재고 대비반 합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더 이제 기초 개념뿐만 아니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까지도 연습을 시키고 심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수업 횟수는 14회로 진행하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구성 단원은 오히려 이제 범위는 좀 더 좁게 중등 과정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강일에 대한 거는 네네 시간표는 여기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제 시점에 이제 개강일하고 종강일 뭐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니어스 과정은 일반화학은 아까 잠깐 뭐 얘기했지만 요거는 지금 평상시 상시 개강되는 반은 아니고 이제 영재고 합격생이나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개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림화학 과정이 지금 현재 올림화학 과정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의 올림화학 과정은 세 파트로 갈라서 합니다. 파트 1, 2, 3 갈라서 각각 10회, 9회, 9회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고등 과정의 화학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플러스 알파 내용까지 중학생 화학 대회 대비를 일단 목표로 한다라는 게 타이틀이고요. 그걸 목표로 하는 게 학생들한테 동기 유발도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일반학 범위까지 다 보는 게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체 단원들 사이의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연습이, 이전에는 저희가 자체 교재로 다시 바꾸기 전에는 하이탑을 썼었는데, 하이탑에 있는 문제들을 사용하면 단점이 이게 수능형 문제다. 근데 그 중에 가끔 아무 의미 없이 지저분한 계산을 엄청 반복을 시켜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심지어 칠판에 이제 제가 풀이를 써줄 때 칠판 가득 채운 걸로도 풀이가 모자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연습하는 게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아까 뭐 용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념을 아이들이 대략 어렴풋하게 알고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면은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계속 자극을 주는 형태로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올림화학 과정이 크게 파트 1, 2, 3로 갈라진다 말씀드렸는데, 일반 선택 화학에 있는 내용이랑 진로 선택에 있는 내용들, 요게 지금 크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서 통합과학 이후에 할 거 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제 세 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트 1은 일반 선택 내용을 참고를 한 겁니다. 요 내용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일부 단어는 이쪽에 산염기 쪽에 한쪽에 다 같이 몰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비탈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오비탈이라는 내용이 아예 다 빠져 있는데 원자 모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그거 바탕으로 결합을 설명하고 뒤에 얘기들이 쭉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오비탈 이야기는 저희는 그냥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단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부분에서 다루는 거 참고해서 요거 베이스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뭐 엔트로피까지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것까지도 해서 일반학 범위 나오는 거지만 개념 살짝 넣어서 설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트 3의 경우는 화학 반응의 세 개 부분, 이쪽은 주로 반응 쪽 이야기가 되겠죠.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더 이제 심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오비탈에 대해서, 결합과 관련돼서 분자 오비탈,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루고, 전이 원소 착화물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파트 1, 2, 3 갈라놓은 게 그나마 교육 과정이랑 좀 비슷하게 좀 맞춰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 과정에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생 화학 대회를 목표로 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거의 다 넣어보자. 물론 여기에서 학생들이 마지막에 파이널 이제 화학 대회 준비 들어가면서 파이널 과정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심화되는 문제들도 연습은 해야 됩니다. 더 추가되는 개념을 조금 더 배우고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일단 기초적인 건 다 해놓고 가자라는 취지로 단원을 구성하고 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네, 네, 이 시간표는 역시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지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파트 1, 2하고 지금 2 진행하고 있고 3로 넘어갈 반인데 조지임 선생님이 진행하는 일요일 오후 수업. 이 수업은 중학생 화학대회, 여름방학 때 화학대회 파이널 들어가는 거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방학 때부터 이제 추가 수업을 해가면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당긴 겁니다. 당겨서 진행해서 요 수업만 8회고 그리고 종강일도 많이 지금 당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화학 대회는 뭐냐? 1년에 2월달, 8월달 두 번 진행하는데요.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 이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반화학 전범위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이랑 심화 두 개 레벨을 갈라서 보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한정해서 일반으로 하고 일반학 범위까지 해서 심화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거든요. 일반도 시험 범위는 일반화학이고요. 심화도 일반화학입니다. 그냥 문제 난이도가 좀 다르다. 문제 난이도를 상 20문제, 중 30문제, 하 20문제를 출제를 한 다음에 상과 중을 묶어서 심화로 출제를 하고 중과 하를 묶어서 일반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화학 대회라는 거 준비하면서 화학 전반적인 걸 한번 싹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요번에는 심화를 도전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처음 해보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 정도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일반 선택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성취도가 좋게 나오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난 진짜 화학이 좋아. 화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심화 보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주곤 합니다. 뭐 시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문제가 난다 그랬죠? 일반이랑 심화 문제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뭐 보기 답 똑같은 문제고요. 지금 최근에는 뭐 문제를 좀 순서를 뒤섞긴 했는데 일반하고 심화 이게 두 난이도로 갈라서 출제한 첫 번째 해는 그냥 1반에서 20번까지가 난이도 하, 21에서 50번까지가 중. 그럼 그 문제가 그대로 심화 시험에서 1에서 30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제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좀 문제 위치나 이런 건 좀 뒤섞어서 나오고 있고요. 어쨌건 그렇게 뒤섞어도 중복되는 문제가 30문제씩은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은 일단 개념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스텝이라는 과정, 요 과정을 해서 뭐 개념 학습했던 거 빠르게 복습하면서 문제를 맛보기를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되면은 스텝 과정을 한 번 더 해서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마지막 방학 때 파이널 과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준비 과정의 예시입니다. 대개 이제 영재고나 이제 과거를 생각하시는데 1차 이제 과거 입시보다 영재고 입시가 먼저 있으니까 영재고 입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재고 대비반이 8월 중순쯤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올림화학까지 마치고 오는 거를 추천한다. 그 다음에 중학생 화학 대회라는 게 이걸 뭐 수상한다고 해서 뭔가 다른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파이널 과정을 하고 중학생 화학 대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오면은 뭐 더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올림화학을 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디림화학하고 영재고 대비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대략 예시를 드리는 게 저희 아이가 몇 학년이고 지금 공부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뭐 길라잡이 과정을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뭐 올림화학 과정을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영재고 목표로 한다면 영재고 대비반 시작을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역으로 연산하시면 됩니다. 요 과정이 수업이 몇 회니까 몇 주 정도 하니까 요때 개강하는 반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무언가를 더 하려면 이때 시작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서 시간표를 짜 보시면 이제 좀 시간표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학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원장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분리 담당하고 있고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상수라고 합니다. 오늘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어,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물리 수업을 할 때, 저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수업을 시작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사실 여기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많은 과학학원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약간 좀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좌지우지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좀 한번 보완을 하고 한번 조금씩 저희 나름대로 색깔을 한번 입혀보자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생각한 것만 하더라도 20년이 넘었고 저희가 이제 그 시리우스를 설립한 시기가 2008년도 12월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 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입시 결과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학생들에게 더 전문적으로, 물리라는 과목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체계적으로 강의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끼리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문제풀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컬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리하면은 사실 공식으로 모든 게 다 돼. 하지만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게 바로 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물리라는 그 의미라는 자체가 사물의 이치입니다. 사물의 이치인데 사물의 이치가 단지 그냥 하나의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사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은 물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식들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수식의 조합이 모두 다 물리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희가 집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텁하기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텁하기부터 해서 차근차근 골조도 올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집이라는 어떤 결과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라는 올바르게 학생들이 물리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식 하나 알고 그 공식에 대충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는 것, 그게 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 그냥 집을 짓는데 그냥 건축자들만 그냥 준비하고서 끝. 그게 집이 될 수가 없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어, 이 문제를 보시면 꼭 버스가 급출발합니다. 버스가 급출발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뒤로 쏠리게 되죠. 뒤로 쏠리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중학교 과학에서는 뭐 설명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관성 때문에 그렇다. 관성이 뭐냐?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쳐다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대충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은 조금 어렵지만은 바깥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버스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물체는 가만히 있는 장면입니다. 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는 장면인데, 이거를 이제 버스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깥에서 보면 정지해 있던 물체인데, 안에서 보면은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사실은 내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그 운동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면은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안에서는 신기하게도 그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아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
공식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 공식은 이러한 수많은 사고 과정을 종합한 결과로 나타난 아주 간단한 결과물이라고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일단은 이 식은 사실 이거 공식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F는 뭐 마이너스 MA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식을 아무리 외쳐봤자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면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쓸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공식을 알지만 완전히 오개념 투성이의 어떤 지식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물리를 아무리 공부해봤자 되게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역시 물리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식이나 하나의 원리 안에는 수많은 원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이 과연 내가 제대로 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허점도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뭐 선생님 물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는 뭐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만 집에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한테 한번 설명해 봐. 물론 이제 그거를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알았다고 처음에는 판단하고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순간 뭔가 막힙니다. 막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어 있는 곳이 있구나. 다시 자기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원리를 쉽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소위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로 학습 과정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저희가 완성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성취도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의 취약점들을 학생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처음부터 공부할 때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 이해한다면 그 친구는 진짜 천재입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50%도 이해를 못하고 출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무식할까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였는데 결국은 그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가면서 성장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물리 실력이 완성이 되는 걸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생각이 어쩔 수 없습니다. 개념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걸맞는 연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해야지 옳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맞게 여러 가지 연계 과정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학습 관리인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숙제를 냅니다. 근데 숙제를 내면 보통 이제 숙제 검사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숙제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학생 이렇게 보고서 적어도 한 30초 정도는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미 숙제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LMS 사이트 저희가 학습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이거는 뭐죠 이게 모두 커버 예 학습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숙제를 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업로딩을 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 또 이제 조금 괴롭혀야죠. 그래서 이제 안 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문자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라, 해라. 그리고 잘한 친구들한테는 자,
상당히 좀 격려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약간의 뭐 상품도 지급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모든 강의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뭐 사실 결석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잘 기억을 했는데 막상 풀려고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질문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수업했던 그 강의가 그대로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들이 강의 영상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친구 중에는 복습 영상만 한 두 번 이상 반복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단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저를 되게 귀찮게까지 했던 친구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워낙 뭐 웃으면서 막 도와달라고 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야, 내 시간이 좀 뺏기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마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 웃으면서 그냥 막 여러 가지도 풀어주고 정말 귀찮게 했던 친구도 있었지만은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 성장을 해서 나중에 많은 성취도를 보였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참 흡족했던 생각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온라인 시험을 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시험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업 시간에 보면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어, 이게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면 사실 저도 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학생들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한테 더 알찬 수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온라인 시험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특히나 물리는 물리대회라는 이 대회 자체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도 온라인 환경에 미리 적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숙제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쭉 추적해서 나중에 이제 상담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학습의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보는 화면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보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시한 숙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단원, 어디서 어디까지 풀어라. 이런 것들이 다 리스트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것들은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학생들이 올라왔던 것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학생들의 그런 숙제 결과를 점수화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멘트도 저희가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체계로 저희가 숙제 관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영상 촬영입니다. 영상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업 영상뿐만 아니라 각 단원의 연습 문제 풀이 영상도 올리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그렇게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언제든지 학생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수업을 통해서 어, 부족했던 부분들 아니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학생들이 이제 여기 시작 시간 있고 종료 시간 있죠. 그래서 자기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어, 자기가 봐야 될 시험들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트랜지션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트랜지션 과정,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니어스 과정인데 트랜지션 과정은 아이고 요 과정입니다. 중등과학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하이탑 가지고 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중등과학을 끝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물리 과정을 공부할 때까지 그 갭이 사실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크고 또 하나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물리 체계나 학생들이 접근했던 방법들은 되게 공식을 활용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갑작스럽게 수식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니까
수식 다루기도 어렵죠. 수식을 다루다 보면 물리적인 상황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간 단계를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시도했던 부분들이 바로 예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길라잡이 과정이고 그 길라잡이 과정 말고 저희가 또 디딤 과정을 따로 저희가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목표는 뭐냐면 중간 과정, 즉 중등과학에서 아주 약간 어려운 물리를 공부하기까지 그 사이에 상당히 큰 갭을 갖다가 한번 메꿔보자 라는 과정이 트랜지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등과학이 끝납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에 트랜지션 과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트랜지션 과정을 학생들이 잘 이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저희가 넘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과정은 크게 저희가 길라잡이 과정하고 디딤 과정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길라잡이 과정은 약간 징검다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물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자. 간단하다는 게 여기서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횟수가 8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리의 아주 많은 과정들을 다루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기초 체력 형성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면 큰일 납니다. 운동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 물리길라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주일에 4시간 8회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8회 수업인데 8회 성취도 평가니까 한 단원당 한 번씩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업하고 한 번 시험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학생들이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디딤 물리, 엘리트 물리, 올림 물리 쪽으로 학생들이 연계 과정이 구성이 됩니다. 단원은 총 8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역학 3개 단원, 전자기 3개 단원, 파동광학 2개 단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역학, 전자기, 파동광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원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지 최소한 올림물리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기초적인 체력은 좀 형성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딤 물리는 약간 좀 아까 물리길라잡이보다는 수업 횟수도 좀 많습니다. 아까 길라잡이는 8회 수업 과정이면 여기는 이제 14회 수업 과정인데 이 과정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 쪽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을 좀 포커스로 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라잡이 과정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직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단계라면 디딤물리는 나는 영재고나 과고를 가고 싶어. 근데 좀 체계적으로 또 시간도 조금 넉넉하게 내가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디딤물리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주일에 4시간 총 14회 과정이고 역시 여기서도 한 회 수업할 때마다 한 번씩 성취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올림물리 영재고 입시 대비반 TPL 중급 대비 과정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학생들이 만약에 영재고를 정말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는 과정은 그럼 디딤물리 과정까지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2학년 학생 중에서 영재고 대비반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물론 많이 공부하면 좋겠죠. 근데 자기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내가 2학년 때 들어와서 조금 다른 학생들이 쭉 쟤도 영재고 간대. 나도 영재고 간대. 아니, 쟤도 영재고 간대. 쟤도. 그럼 나도 갈까 하다가 이제 얼떨결에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막, 고등학교 물리를 계속 파고들었다가는 처음에 이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최소한 디딤 물리 과정까지는
좀 이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재고 대비반에서 어느 정도는 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잡이 과정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과정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영재고 또는 과거에서 다뤄지는 물리의 내용들을 거의 다 포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지어는 TPL 중급 과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포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길라잡이는 상당히 기간이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여기서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재고나 과거나 TPL 중급 과정에서 다뤄지는 이론적인 베이스의 기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라잡이하고 디디 물리를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느냐. 길라잡이는 조금 탐색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학생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탐색 과정. 아직까지 내가 영재고 갈지, 과고 갈지, 아니면 일반계고등학교 갈지, 아니면 자사고 갈지는 아직 정해놓지 않은 친구들. 하지만 물리는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물리길라잡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내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디물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밑바닥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기가 영재고나 과고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자기가 음, 영재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2학년 보통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서 어, 영재고 이제 종합반을 개강을 하는데 자기가 여름방학 때 갑자기 이제 영재고를 준비하겠다. 근데 자기는 중등과학까지밖에 한 적이 없다. 디디물리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때는 진짜 길라잡이라도 물론 이건 마지막 이야기겠지만 그 과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급박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개강 시간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니어스 과정인데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디디 물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물리는 저희가 5월 초에 개강하면 종강이 보통 8월 15일, 8월 16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영재고 종합반 개강이 그 다음 주에 아마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를 자기는 가고는 싶은데 아직 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늦어도 5월 초에 개강하는 디딤물리반에 들어오시면 그럭저럭 어느 정도 개념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잡이는 8회니까 5월 개강반들이 대개 7월 초에 저희가 종강을 끝나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연계 과정으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지니어스 과정인데, 지니어스 과정은 트랜지션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라는 과목을 진짜 맛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이제 명쾌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심화적인 개념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트랜지션 과정보다는 문제의 양뿐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과정이야말로 입시 대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림물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올림물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던 컬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어떤 이제 저도 정확하게 어떤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가 어느 그 커뮤니티에서 어 올림물리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지 그 학교에서도 물리를 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떴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물론 저희 학원 얘기는 아니고 올림물리라는 그냥
강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아마 그래서 올림 물리가 어디야? 뭐 하고서 이제 찾아보시긴 했는데 아마 저희 쪽 커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림 물리를 지금 생각한 요 올림 물리 커리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거고 이 과정은 현행 고등학교 교육 과정하고 물론 아예 관계는 없지만 현행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의해서 막 변하거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음,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일반 물리의 약간의 축소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초창기에 있을 때는 경시 과정에 되게 맞춰서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경시 과정들이 좀 많이 약해지는 바람에 최근에는 그냥 일반 물리 과정의 축소판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림 물리는 파트 1과 파트 2 두 파트로 저희가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파트 1은 15회, 파트 2 15회, 총 30회 과정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계통별로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어, 이 현행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뭐 요새는 좀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역학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도 역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에서도 역학이 나오고 역학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쪼개져서 다뤄지는 반면에 저희들은 그냥 역학하면은 고등학교 물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역학은 대부분 다 다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원리적으로 접근하자. 원리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어떤 시험들 뭐 수능이 돼도 좋고 아니면 뭐 입시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물리대회라도 좋고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물리 시험을 겨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리를 구성했습니다. 총 주일에 4시간 수업이고 총 30회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30회 내내 시험을 보게 하는 학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관계로 각 파트별로 7회 총 14회 성취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올림 물리는 저희가 단원 구성은 총 29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파트 1 14개 단원, 파트 2 15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역학, 연력학, 전자기, 파동광학뿐만 아니라 현대물리까지도 저희들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현대물리 파트는 뭐 TPL 중급에도 나온 파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영재고 입시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그런 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올림 물리는 기본적으로 뭐 입시가 목적도 아니고 고등학교 뭐 여러 가지 뭐 특정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물리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한다는 차원에서 현대물리까지도 저희가 단원 편성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암기를 하지 말고 논리적인 추론들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겠죠? 이거 대충 이게 지구고 지구 근처에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 제가 뭐 농담 삼아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사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과, 뭐 애플의 사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뉴턴의 사과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이 뭐 윌리엄 텔의 사과도 있고 갑자기 백설공주의 사과 얘기가 나옵니다. 뭐 글쎄요.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낙하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체가 바로 이 사과죠, 사과.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또 사과가 지구도 똑같은 크기로 끌어당깁니다. 물론 지구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지구의 움직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대하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학생들한테 무게가 뭐냐? 무게가 뭐냐? 보통 무게 하면 학생들한테 중학교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보통 무게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갖다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무게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엘리베이터라고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빨라지면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빨라지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그게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몸무게가 살짝 증가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고 엘리베이터의 운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F는 ma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물체의 운동에 따라서 물체의 무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사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들고서 어, 엘리베이터 안에 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험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타면 좀 뻘쭘하니까 동생을 한 명을 꼭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동생이 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자기가 올라가기가 뻘쭘하면 동생한테 올라가게 하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운동하면서 엘리베이터 눈금의 변화를 쭉 한번 어, 저기 찍어보는 거죠. 요새는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카메라로 촬영이 되는 거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그 학생의 그 친구의 몸무게의 변화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몸무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출발할 때 보면은 출발할 때는 갑자기 약간 몸무게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했다가 멈출 때쯤 하면 또 약간 몸무게가 작아집니다. 그런 변화를 학생들이 이렇게 쭉 촬영해서 그거를 뭐 실험 보고서가 아니라 탐구 과제로 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기서 팁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건 이제 실험은 할 수 없습니다. 실험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면 어떻게 되게 되냐?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무중력이라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논리적으로 도출이 될 수 있으면 대강 중력 이야기, 그 다음에 무게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F는 MA, 너는 F가 얼마, M 얼마 해서 A가 얼마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올림물리 교재가 특히나 이제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약간 다운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깊게 고민하는 과정이 진짜 실력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어떤 인수분해 문제를 제가 하나 만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정석책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워낙 AI도 있고 하니까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만 저희 때야 뭐 그런 게 없었고 저는 더더군다나 어떤 주변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그 문제를 3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생각을 해서 결국은 풀었습니다. 결국은 풀었는데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도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의 본질이 뭘까라고 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역으로 유추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게 쉬운 풀이가 있더라고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지만은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수분해는 내가 전혀 모르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마지노선을 제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요새 학생들이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더 포기를 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지금 힘들어도 조금 숨이 차도 잘 버티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왕성한 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본인들이 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개강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잘 맞는 시간표를 잘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실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림물리 연계 과정입니다. 올림물리가 이제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연계 과정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올림물리 문제풀이, 그다음에 올림물리 심화, 그다음에 일반물리 요 세 가지 과정으로 저희가 나눠서 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올림물리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올림물리에 대한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개념을 좀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올림물리에서 아주 성취도가 정말 좋지 않은 친구들, 뭐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올림물리를 한 번 공부했지만 한 번 더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 크게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저희가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각 스텝당 7회 수업이 들어가고 두 번의 성취도 평가가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올림물리 과정을 단지 그냥 자기가 한번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똑같은 과정을 또 들으면 본인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은 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는 것이 더 개념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스텝 1과 스텝 2는 약간 난이도의 차이도 있고 약간 구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개념 설명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풀고 그리고 보통의 문제들은 되게 좀 정형화된 그런 꼭 올림물리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유형 또는 전형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스텝 2는 그거보다는 약간 전형적이지 않는 문제들, 약간은 상황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념 설명은 조금,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개념 설명은 아니고 그냥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은 선생님들이 아마 다 설명은 해주시긴 하겠지만은 전 처음부터 끝까지 뭐 개념 설명을 해가면서 그런 수업은 아니고 주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물리 심화 과정은 저희가 이제 당장 5월 개강반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3월 개강하고 저희가 9월 개강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만 개강이 되는데 이 과정은 어느 정도 자기가 올림물리 과정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일반 물리 과정까지 가는 건 좀 부담이 된다. 올림물리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개념을 좀 더 자기 것으로 완성을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올림물리 과정의 가장 어려운 과정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미적분이나 이런 어려운 수학을 쓰는 건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일반 물리의 내용들까지 넘나들면서 올림물리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과정은 아마 저희들이 9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4회 주일에 4시간씩 14회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물리학이 사실은 물리학의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물리학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일반 물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영재고나 과고를 가겠다. 아니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 가서도 좀 정말 탑 클래스에 한번 도달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과정은 저는 좀 필수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영과고 입시나 물리대회 대비,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리대회 대비는 고급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고급 과정은 일반 물리학이 필수입니다. 고급 과정은 일반 물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영재고나 과고를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학생들이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인데 내신 대비의 사실상 필수적인 내용은 일반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 내용으로 사실은 내신들이 다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를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맞닥뜨려야 될 부분들이 일반 물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의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물리학에서만큼은 좀 고급 수학을 좀 씁니다. 저희가 올림물리까지는 저희가 수학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2차 함수, 2차 방정식, 함수 개념,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간단한 삼각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반 물리학은 아무래도 물리학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과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학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적분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삼각함수도 고등학교 내용에 좀 깊이 있는 삼각함수도 들어갑니다. 또 벡터 얘기도 들어갑니다. 벡터 얘기도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확률이나 통계적인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학도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자기는 뭐 미적분까지 다 나가고 고등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일반 물리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배웠던 수학들이 여기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배웠던 수학들의 개념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물론 공부를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한테 끌려온 친구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는 좀 뭔가 좋은 대학교 가서 자기가 뭐 자기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이공계 리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또는 어찌 알겠습니까?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여기서는 존재합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그노벨상 수상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 욕도 많이 먹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너 이것도 모르냐 하고서 뭐 제가 꿀밤은 안 때렸지만 그런 쪽으로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 지금에서는 정말 대단히 유명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유명합니다. 그 친구는. 이그노벨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공계 리더입니다. 이공계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공계 리더라면 그 이공계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적인 체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반 물리학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일반 물리학의 어떤 그 지적인 내용들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리학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말 깊이 있는 철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확정성 원리가 뭐냐 되게 어려운 내용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본질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물리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뇌과학하는 사람들, 뇌과학하는 친구들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되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물리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분야도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공계 리더라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반 물리학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저 경험으로 보면은 한 번 공부한다고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 번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은 바이블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모르면 쳐다보고 모르면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리 과정은 일반 물리 할리데이 12판으로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에서 총 30회 과정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과정입니다. 요거는 아마 저희가 5월 달에는 개강을 못하고 아마 7월 달에는 아마 저희가 개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주 1회 4시간 7회 수업이고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일반 물리를 한번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뭐 한 서너 명 될까요? 뭐 한 10명? 10명 안쪽입니다. 무조건 10명 안쪽이고 일반 물리를 이수한 친구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짜 거의 일반 물리 수준의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TPL 고급 과정을 얼마든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물리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5월 개강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물 문제풀이는 스텝 1 과정은 이미 3월 달에 저희가 개강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5월 달에 개강하는 강좌는 올물 문제풀이 스텝 2부터 저희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 문제풀이 반도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게 될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엘리트 과정입니다. 엘리트 과정 설명회가 저희가 4월 13일 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 입학 전형이 올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영재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14일 날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육원 설명회는 4월 22일 날 수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영재교육원 설명회는 현장에서만 저희 설명회가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물리대회 화학 대비 프로그램 설명회는 5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사실은 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은 되게 험난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거친 파도가 계속 치는 과정이고 잠시라도 학생들이 방심하면 막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배가 무수하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일종의 환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험난한 파도를 잘 이겨내서 자기 목적지에 순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등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